그러면 이제 첫 번째 콩기름 대두유를 좀 볼게요.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 대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E가 많다 보니까 혈액 내에 어떤 그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 그 다음에 리놀레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다행히 콩기름이.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콩 자체가 콩 기본적으로 콩이 가지고 있는 영양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걸 오일로 만들어도 또 이 오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TG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 떨어뜨리는데 이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과 리놀레산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리놀렌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반대로 지방 산화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게 바로 이제 변황, 그죠? 변황이 일어나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리놀렌산,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화에 주의한다는 건 결국엔 한번 사용하고 난 기름을 이렇게 이제 그죠? 우리가 그 산소하고 한번 만나면 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콩기름은 되도록이면 저는 그래서 적게 사용하고 사용할 만큼만 쓰고 바로 버리고 새기름 사용하고 이런 편인데 사실은 집에서 이제 뭔가를 튀기게 되면 처리가 불편해서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샐러드용이나 뭐 조리용, 콩기름을 주로 샐러드는 별로 안 쓰실 것 같고 조리용 같은 걸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발연점이 좋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튀김유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이제 올리브유하고 그다음에 콩기름하고 그다음에 포도씨유 이렇게 세 가지 쓰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씨유나 아니면 해바라기 씨유 이렇게 쓰고 콩기름은 뭔가 이렇게 기름 많이 필요해서 튀겨야 될 때 쓰고 그 올리브유는 가끔 이제 샐러드가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거 할 때 발사믹 소스 만들려고 발사믹 식초가 없을 때 쓰려고 가져다 놓고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시즈닝 할 때 쓰고 그다음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는 이제 집에서 그냥 프라이 하거나 볶음하거나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대두유 같은 경우는 조금 향미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거 튀김할 때 되게 좋죠. 그 자체 기름이 가진 향이 작을수록 그 원재료에 주는 영향력이 낮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름으로 이런 향산화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옥수수 기름은 옥배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옥배유라는 말은 저도 이제 그냥 이 이름을 잘 안 쓰니까 옥수수유라고만 쓰죠. 옥수수 기름 또는 옥수수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수수 배아 이 배아로부터 분리한 후에 이 만들어내는 게 옥수수유예요. 그래서 이제 배아에서 분리했다 해서 옥배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지방산 조성 같은 경우는 대두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마트 가보시면 콩기름도 있지만 옥수수유도 많이 팔아요. 튀김, 샐러드, 조리용 얘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마가린, 쇼트닝, 마요네즈 원료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다음에 마요네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동유 처리 그죠? 결정을 제거해가지고 얘를 뭘로 샐러드유로 사용하는 게 옥수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대두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용으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옥수수는 또 이런 식으로 다른 가공품, 다른 오일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는 그런 기본 원료로 보시면 돼요. 마가린, 쇼트닝 이런 거 사용할 때도 하니까요. 얘도 비타민 E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산화 가열 안정성이 우수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현미유와 쌀룬유가 있어요. 쌀룬유는 쌀배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미유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시면 미강유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쌀겨에서 짜낸 기름이다 보니까 조금 노란색을 띄어요.
그래서 미강에 존재하는 리파제에 의해서 쉽게 산패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산이나 뭐 단일 분포화지방산, 다가 분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뭐 여기 교재에 보시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1대 2대 1의 비율로 존재하고 산화 안전성과 발연점이 굉장히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아시다시피 쌀겨에서 짜낸 기름이다 보니까 많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노란색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란색 띄는 걸 이렇게 색깔 있죠. 우리가 좀 이렇게 시판용으로 만드는 그 정제 과정이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단가가 되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오일이죠, 얘는. 그다음에 쌀른유 같은 경우는 쌀의 배아에서 쌀 배아유니까 쌀의 배아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얘도 이제 올레산이나 리놀레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발연점이 높다 보니까 얘도 튀김으로 좀 튀김류로 사용하기 좋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기능성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많이 가공할 수 있는 오일이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항암, 우수한 생리활성을 보이는 기능성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능성유이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오일들은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몸에는 좋겠죠. 미강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때 기사로 봤는데 얘는 또 뭐 다이어트에 좋다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들 인체 실험은 아닌데 이렇게 시식 체험단처럼 서약하고 먹어보고 본인의 신체 변화 이런 거 하는 그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강유가 정말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그거죠. 고가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감마 오리저널, 트코토리에놀 이런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산화 방지라든지 항암 작용 이런 우수한 생리활성 성분이에요. 다음 제가 그러니까 계속 검정색으로 글을 썼네요. 잘 안 보이실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올리브유. 그렇죠. 올리브유는 뭐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오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이제 평범한 오일이 됐는데 사실 이 올리브유는 향을 좀 갖고 있죠. 참기름, 들기름처럼 얘도 자체 향이 있어요. 그리고 클로로필 때문에 사실 연한 녹색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올리브유는 향을 가지고 있는 압착법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해서 압착 올리브유 이런 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올리브유가 혈액에 있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올레산이잖아요. 이 올레산이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다른 오일보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두유를 먹었을 때보다 올리브유가 훨씬 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기능성 오일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걸 계속 선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독특한 향이나 이 색이 있다 보니까 아까 뭐 이탈리아 요리라든지 샐러드유 또는 식전빵 찍어 먹는 발사믹 식초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제하지 않은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얘도 튀김으로는 이용하지 않죠. 근데 이제 튀김용으로 사용하는 퓨어 같은 경우는 정제 올리브유를 그러니까 한번 정제한 올리브유를 압착해서 이 추출한 버진 올리브유를 혼합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 버진, 퓨어 이 단계가 3개가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아시겠죠? 교재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번 짜낸 기름은 버진이라 하고 엑스트라 버진과 버진은 얘 2개는 정제하지 않아서 우리가 튀김류로 적합하지 않지만 이 퓨어 같은 경우는 정제 올리브유를 압착해서 추출한 버진 올리브유를 혼합한 기름이다라고 해서 마트에 가보시면
올리브유 색깔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콩기름에 가까운 색을 보이는 퓨어를 사가지고 오시면 그 조리용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 퓨어를 사서 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유가 좋긴 한데 얘는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는 그 큰 마트 가가지고 얘 사다가 큰 통으로 사서 이렇게 소분해서 먹기도 하는데, 이제 올리브유 자체만 봤을 때는 저는 이탈리아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정말 그쪽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소금, 후추 이렇게 식탁에 두는 것처럼 거기는 그냥 병째 올리브유하고 발사믹 식초 2개가 세트더라고요. 그래서 무얼 먹어도 그걸 뿌려 먹고 섞어 먹고 빵 찍어 먹고. 근데 올리브유 그 누구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미를 유지하는 그 원동력으로 올리브유 있죠. 엑스트라 버진을 한 잔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마 최상급의 올리브를 가지고 만든 그 올리브유를 먹었겠지만, 그만큼 올리브유가 그 시대에도 미를 유지하는 거에 얘가 항산화를 방지해줬다는 건 노화를 방지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 그리스 여자들은 그래서 이 음료처럼 한 컵씩 먹는데요. 근데 기름을 먹는다는 게 사실 조금 비에 맞지 않아서 저는 못 먹겠는데, 그 정도로 올리브유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카놀라유가 있어요. 카놀라유는 우리가 유채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저는 카놀라유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카놀라의 유채씨에는 기본적으로 에루스산 클루코시놀레이드 함량이 높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은 심혈에다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에루스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카놀라유는 유채씨 자체에 있는 이 에루스산을 2% 이하로 낮추는 품종을 개발을 했대요. 그래서 그 품종으로 만든 게 바로 카놀라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가공을 했더니 리놀렌산이 풍부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본적인 이 2% 낮춘 카놀라 이 유채가 다 그거잖아요. 그 유전자 재조합이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많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 이상 유전자 변형, 그러니까 카놀라유 원료의 20% 이상이 유전자 변형이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넌 GMO 표시를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교재 16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카놀라유 사실 때 이렇게 뒷부분 보셔가지고 원료를 몇 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6번째가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가장 애호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참기름이죠. 그래서 참깨를 볶은 후에 우리가 압착법을 사용해서 짜낸 기름이 참기름인데, 굉장히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주기 때문에 요리에 이 어떤 그 맛보다는 고소한 향을 느끼려고 넣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침용으로 사용을 하죠. 무침의 마지막에, 요리의 마지막에. 얘는 불포화 지방산이 80%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올레산, 리놀레산이 80%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산화 한정성이 우수하죠. 토코페롤, 그 다음에 그 성분이 세사몰이란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단지 발연점이 낮다 보니까 다른 조리용, 고온을 필요로 하는 요리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7번째, 들기름. 그렇죠? 참기름과 들기름은 저희가 사용하는 그 오일 중에 하나인데, 얘도 압착법을 이용해서 향이 있는 상태로 기름을 짜내는 게 이제 그 참기름하고 똑같은데, 문제는 얘는 이제 뭐랄까, 그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어느 정도 있냐면 50에서 60%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참기름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이 올레산이나 리놀레산이 낮다 보니까 산화가 빠르게 돼요. 반대로 리놀렌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저장성이 떨어지죠. 저장성이 떨어진단 말은 산패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빠르게 소비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책에는 없는데 아까 제가 올리브유 여기 보시면 엑스트라 버진, 버진 퓨어가 있었잖아요. 이거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왕하는 거니까. 엑스트라 버진하고 그 다음에 버진 퓨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올리브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탈리아에서는 이 오일들의 산도에 따라 질을 평가한대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유를 분류를 하는데 산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그렇죠. 산도예요. 이제 정말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제가 한 9박 10일 갔었는데 올리브유 진짜 많이 먹었고 올 때 마트에서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유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이제 다른 나라 그 뭐라 그러지? 식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세는데요. 거기는 굉장히 저렴한 게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도 제가 그 브랜드명을 모르니까 못 고를 수도 있겠지만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순도나 산도의 차이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참기름? 사실 근데 우리나라 참기름 되게 비싸잖아요. 참기름보다 싼 게 올리브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문화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뭘 무쳤을 때 참기름을 넣어야 되지만 그쪽에서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빵을 먹을 때 뭐 그냥 정말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쓰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렴해. 저렴하니까 편하게 많이 드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도나 질에 따라서 제가 아마 근데 고급 올리브유는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 0.8 이하를 최상급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압착을 하기 때문에 특유의 향과 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버진은 산도가 2% 미만이에요. 2% 미만이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버진처럼 압착법에 의해서 기름을 추출하니까 얘도 어느 정도의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퓨어 같은 경우는 압착법에 의한 이 버진 올리브유하고 그 다음에 추출한 올리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뭐라 그러지? 합성품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버진 올리브유 얘는 압착법, 그렇죠? 이 엑스트라 버진하고 버진은 압착으로 뽑는다 했잖아요. 향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퓨어는 이 버진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정제한 올리브유. 근데 어떻게 정제했냐? 추출한 거. 그래서 이 압착으로 한 거는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요. 향을 되게 중요해요. 향과 색. 근데 추출을 하게 되면 향과 색을 잃어요. 동유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색이 아마 밝은 색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혼합한 거예요. 혼합하다 보니까 얘는 가격대가 굉장히 경제적이래요. 저렴하겠죠? 경제적이고 색이나 향이 약합니다. 그래서 볶아 먹고 후라이 해 먹고 이러기에는 퓨어가 적당하죠. 샐러드나 이런 드레싱용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그냥 드실 때는 이 두 개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뭐다? 바로 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에루스산, 아까 뭐였죠? 에루스산 어디 있었어요? 카놀라유 설명할 때 나왔죠. 그래서 십자가 식물에 주로 발견되는 이 에루스산은 유채나 겨자종에서 짜낸 기름에 존재하며 이 다량 섭취 시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향미유의 뜻에 나와 있네요. 식용 유지에다가 향신료, 향료, 뭐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식용 유지 함량이 50% 이상이며 이제 조리나 가공을 할 때 풍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기름 대신 사용하는 향미유는 참깨 추출물과 옥수수 기름을 섞어서 소량의 합성 착향료를 넣어 만들며 뭐뭐맛 기름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맛이라는 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섞었으니까. 그래서 향미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향미유를 직접 사서 요리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참기름 쓰시고 들기름 쓰시고 하니까.
네, 마트 가시면 오일 칸에 가셔서 한번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8번째, 포도씨유. 포도씨유는 이제 포도씨유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기를 얻게 된 오일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포도씨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화방지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토코페롤 가지고 있으니까 뭘까요? 항산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다행히 발연점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튀김이나 볶음에 고온으로 가열하는 요리에 굉장히 적합해요. 얘도 근데 저렴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다음에 9번째, 면실류가 있어요. 면실류. 면실류는 모카가 원료인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카는 섬유용, 잎을 만들고 뭐 이렇게 면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이 모카의 부산물, 이제 남은 것들, 이 부산물로 얻어지는 종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면실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샐러드용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얘도 쇼트닝이나 그다음에 마가린 아시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원료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면실류 자체에는 그 고시폴이라는 독성이 있는 배당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정제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10번째로는 팜유, 팜핵유, 코코넛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코코넛유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 또 얘가 그 뭐라 그러지? 식물성 유지고 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한참 판매가 됐었어요. 팜유 같은 경우는 뭐 기름 야자 가육에서 추출한 거고 얘도 리놀레산이 많다 보니까 토코페를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붉은 팜오일, 팜핵유, 코코넛유 얘도 이제 기름 야자 열매에서 씨에서 추출한 게 팜핵유고 코코넛유는 코코넛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게 코코넛유예요. 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포화지방산 함량이 많다는 것은 결국엔 상온에서 뭐예요? 얘네들은 토탈 상온에서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상온에서 고체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온에서 고체다 보니까 그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요.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또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식품 산업에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활용을 하죠. 근데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다 보니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에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없겠죠. 반대로 얘네들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공식품, 과자, 뭐 가공돼 이런 것들을 활용한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이 그림 11-1은 팜하고 팜핵유, 코코넛유 보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이제 동물성 기름을 보도록 할게요. 동물성 기름은 저희가 우지와 돈지, 어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마 우지는 소기름이란 거, 새기름이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돈지는 돼지기름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라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라드라는 말로 더 많이 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돼지 지방을 수증기나 건열로 추출해서 다시 한번 정제시켜서 얻은 게 바로 이 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우지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돈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질이 굉장히 좋은 돈지는요. 하얗고 냄새가 안 난대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돼지의 그 복부, 복부 부위가 굉장히 좋은 부위래요. 뱃살에 있는 그 지방이 그 지방에서 만들어낸 돈지가 우수한 질이 좋은 돼지 기름으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돼지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주로 포화지방산이죠. 고체 상태니까. 근데 이제 얘가 소기름보다는 포화도가 낮아요. 그리고 또 융점이 또 소기름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쇼트닝성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게 쇼트닝성을 고체 상태로 있는 거는 강한데 크리밍성 이렇게 무르게 녹는 건 약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케이크 같은 데 만든 데 쓰시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딱딱하겠죠. 부드럽게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이제 돈지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절대 튀김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돈지를 알고 나서 이 식물성 기름으로 이 라드 대용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쇼트닝이에요. 쇼트닝. 쇼트닝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정말 기름이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 옛날 요리할 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제유를 만들어내기 전에는 우지와 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유, 그러니까 동물성 고래기름 같은 경우도 다 아시죠. 그때 고래기름으로 뭐 하셨어요? 그 등불 켜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어유는 어종에 따라서 지방산의 차이는 상당히 많지만 이 동물성으로 분류는 되긴 하지만 우지나 돈지에 비해서 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다 보니 얘는 상온에서 뭘까요? 상온에서 액체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우지와 돈지는 상온에서 거의 고체죠. 돈지 같은 경우는 약간 반고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고체라는 건 뭔 말이죠? 딱딱하긴 한데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죠. 돈지는 우주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EPA나 DHA 같은 이게 다 오메가 3 계열이잖아요. 3 계열의 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먹게 되면 아시죠? 뭐 간상 심장 질환 같은 것도 떨어뜨려 주고 또 뇌세포 구성 물질이 되다 보니까 그죠? 커나가는 아이들에게는 DHA 풍부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좋은 성분도 되지만 이 다가 불포화 지방산의 단점이 뭐냐면 이중결합이 많아요. 그쵸? 이중결합이 많다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그 유지의 아까 설명할 때 이중결합이 많은 것들은 산화나 뭐 중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다 보니까 이게 가열하고 이런 산화나 중압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딱딱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쉽게 산화를 하니까 점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어유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EPA, DHA 뽑아내가지고 약으로 만들어내니까 어유에 있는 이런 좋은 성분들은 저희가 이제 약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많이 드실 거예요.